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은 그 가상화폐죠.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우 금융증권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또 비트코인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9,000원 선, 9천만 원 좀 돌파를 했는데 갑자기 또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좀 많이 비트코인이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코인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심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여러 용어가 있지만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용어는 옥토버라고 하는데. 옥토버요? 네. 네. 옥토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합성어인데 요즘 이제 코인이 많이 오르니까 상승. 네, 오르다 업. 네. 그리고 10월에 많이 오른다고 그래서 악토버. 토버하고 업을 합쳐가지고 업토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네.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좀 코인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죠. 예, 첫째 주에 하니까요. 지금 해리스하고 트럼프 엎치락뒤치락 하는 분위기지만 트럼프 쪽이 조금 우세하다는 좀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조사 결과는 조금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미국 블록체인 기반 베팅 사이트라고 하는데 폴리마켓. 일종의 약간 그 도박성이 조금 있는 그 곳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60%, 해리스를 40% 정도 보고 있으니까 6대4 정도로 트럼프가 우세하다. 이렇게 되니까 물론 두 분 다 이제 가상 자산 쪽에서는 좀 우호적인 멘트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전통적으로 아주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다시 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지난번 이 시간에서 또 소개해 주셨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자산, 전략 자산으로 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고 심지어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never sell이라는 얘기까지 해서 기억력이 좋으시죠. 여기 이제 다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뛰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호재라면 호재인데 이 중국에서도 약간 좀 경기 부양 비슷한 이런 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오늘 보니까 그거 좀 읽어주시죠. 중국이 오늘 그 오전이었는데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 이거 LPR이라고 합니다. 이게 3개월 만에 다시 인하를 했습니다. 0.25% 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어떤 돈을 풀겠다라는 거겠죠. 이 가상화폐도 또 시장에도 영향이 있다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직접적인 사실은 중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 쪽은 가상 자산에 어떻게 보면 원톱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라는 게 큰 영향을 주는데 중국 쪽은 사실은 그 비트코인 채취라든지 공식적인 거래소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연결은 그렇게 미국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 여러 이제 통계들 이게 확인되는 통계는 아닙니다만 비공식 통계들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전 세계 4위의 거래량, 가상화폐 거래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이런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은 코인 시장으로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는 조금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외에 그 알트코인, 잡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알트코인들도 좀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저희가 맨날 이제 비트코인만 얘기하니까 사실 이제 알트코인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의 코인을 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종류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되겠죠. 알트코인이라는 어떤 특정한 가상화폐가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 알트코인이라고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얼터너티브, 선택, 뭐 이런 예. 예외,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렇게 선택적인 네. 코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상승세를 유지해 왔지만 알트코인은 사실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알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코인은 불장이라는데 네. 뭐 내 코인은 안 오르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요번에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수이 코인이라고요. 네. 이름이 수이. 네. 수이인데 굉장히 생소한 네. 코인이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코인의 상승률이 올해 이제 통틀어서 비트코인의 7배. 엄청 올랐군요. 네. 그 코인을 가지신 분들은 700%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 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알트코인 중에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코인인데 이 코인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레이어 1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어 1. 예. 또 영어가 나왔는데요. 레이어는 보통 이 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 레이어 제로를 보통 비트코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1, 2, 3, 4까지 올라갑니다. 레이어가. 근데 레이어라는 표현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일종의 네트워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서비스를 하려면은 그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네트워크를 레이어라고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1 코인은 자체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을 그 위에 이렇게 입힐 수 있는. 네. 송금은 내 레이어를 이용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코인한테 이렇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그런 코인을 레이어 1 코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표적인 레이어 1 코인은 이더리움. 이더리움. 네. 근데 요즘 이더리움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뚜렷한 상승세를 못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어 1 코인의 사실 후발주자인 수이 코인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개별적인 재료보다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토버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조금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비트코인 얘기로 돌아와서 최근에 미국 방송이죠. 이 HBO에서 이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이 사토시 나카모토 정체를 밝힌 어떤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외신들에서 그게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외신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등장인물, 그러니까 HBO에서 사토시 존재라고, 그러니까 진짜 사토시라고 지목한 사람은 그 개발자 피터 토드라는 인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마 이분이 그 이제 밝혀지지 않은 사토시 진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 문서나 뭐 이런 기사들 통해서 추정 인물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내가 사토시다 근데 이제 이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왜 사토시냐라고 이렇게 그 로직을 잘 이렇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천재니까. 네. 천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거든요. 좀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는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네. 하지만 이제 이번 HBO도 사실은 이제 방영이 되고 나서 많은 비판이 쏟아집니다. 네. 뭐 이거는 그냥 당시에 비트코인을 공부한 학생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막 쏟아지면서 결국은 이 피터 토드라는 분이 다른 외신에 등장을 해서 인터뷰를 해서 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해명성 인터뷰를 해명을 하게 했군요. 되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프닝으로 좀 끝난 것 같고요. 사실 그 비트코인이 그 사토시란 이름으로 그 사이트에 논문 게재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게 2008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16년 전 그렇죠. 얘기죠. 그 동안 사토시가 누구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미 사망하지 않았냐.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을 창시한 이 사토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엔 뭐 이것도 밝혀진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엔 시청률을 약간 낚시성으로.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비트코인 한번 설명해 주셨을 때 1억 원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용감하게 했었다면 참 다행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전고점이라고 표현하는 그 1억 원 살짝 넘었었거든요. 아, 네네. 예. 그게 한 지금 가격으로 5에서 8% 정도만 오르게 되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거의 상황이죠. 근접했네요. 거의 지금 근접했죠. 9,400만 원 예. 정도까지 오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이제 전고점을 이제 저항선으로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의 에너지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상황적으로는 좀 센 것 같고요.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이제 어디가 이제 다시 저항성이 생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2억, 네, 2억, 3억, 3억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그래도 에너지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투자를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 가상화폐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뭐 자산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의 자산으로서 좀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